저항.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단 한 가지는 의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에드먼드 버크가 말을 했죠. 글로벌 성혁명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듯하다. UN, 유럽연합, 미국과 각부 정부들, 재단과 세계적인 기업들 및 NGO들의 정치적인 힘과 어마어마한 재정의 양성의 성별 질서를 파괴하고 성규범을 완화하며 가족을 해체시키고 세계 인구를 줄이려는 노력에 뒷받침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성공적인 저항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의 교회들, 기독교 NGO들, 개인과 기관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생명과 결혼과 가족을 위한 싸움에 함께 나섰습니다. 독일 3인당의 지식인 활동가들의 센터인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보고서는 젠더 운동가들이 성정치에 대한 저항 세력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것, 이게 놀라고 있고 저항이 유럽 몇몇 나라의 국민투표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스페인과 헝가리가 있는데 스페인은 오래된 기독교 문화를 파괴할 수만 있다며 무엇이든 하겠다고 덤벼드는 급진적 성혁명가를 총리로 선출한 나라죠. 그리고 헝가리는 공산주의 독재하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고 1989년 이후 좌파 정부가 들어섰으나 선거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로 2012년 1월 1일부터 기독교적 헌법을 가진 국가로 복귀했습니다. 젠더 운동가들이 성정치에 대한 저항 세력이 일어나고 유럽 몇몇 나라의 국민투표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으며 공산주의의 압제를 견뎌낸 두 나라이죠. 자, 먼저 스페인에 대해서 요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4년에서 2011년 사회주의자 집권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자파테로가 집권을 했고요.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신봉자죠. 그리고 2005년 6월에는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200만 명 이상의 스페인 국민이 데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학교 교과 과정에서 시민권 교육 과목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가족을 위한 운동 5년간의 고군분투 끝에 마침내 위대한 승리를 얻었죠. 자파테로 집권을 보면 사회주의자로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의 신봉자로 가족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급진적인 국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 스페인의 사회적 역사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문화적인 가치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프로젝트 그리고 법을 문화 변화의 결정적 열쇠로 사용을 했습니다. 스페인 자파테로가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요. 젠더 폭력 금지법, 간편 이혼법, 필요에 따른 낙태법, 처방전 없는 사후 피임약 판매, 인공생식의 합법화, 젠더 선택의 자유, 동성결혼 합법화, 치료용 복제 합법화, 다양성을 옹호하고 동성애 혐오를 반대하는 의무적인 성교육 도입, 평등법 및 차별금지법, 성 이데올로기에 대한 의무교육 도입, 종교의 자유법 개혁이 이러한 것들이 빠른 시일 내에 짧은 시간에 많이 통과된 사례죠. 우리는 구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회적 변화를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말했습니다. 스페인 정책 반대 운동을 교황 베네딕트 16세의 강력한 지지를 받아서 스페인 국민들이 가족을 지지하고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는데 첫 번째 생명, 결혼과 가족, 부모의 권리, 종교의 자유, 시민권 교육을 두고 반대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헝가리의 연도별로 보면 소련 점령군에 대항하여 공산주의 독재체제에 30년 인내해서 소련 공산주의 최후에 붕괴되었고 1999년 나토 회원국 가입을 하였고요. 2004년 5월 1일에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면서 서방으로의 통합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4월에는 좌파 자치주의 정권 5년 이후 2010년 4월 보수 청년 민주동맹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1일에는 새로운 헌법이 발효되었습니다. 헌법을 보면 애국심 강하고 자유를 사랑하며 유럽 친화적인 국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헌법의 첫 문장이 하나님께서 헝가리를 축복하시기를 이 문구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고 국가와 국가의 전통을 인정한다. 헌법이 10세기 스테판 국왕의 성스러운 왕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고 전통적인 가족을 인정한다. 헌법이 가족을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힘이자 각 개인의 영광이라고 인정하며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맺는 서약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한다. 태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기 때문.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한다. 인간 복제, 인체 및 장기 매매를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헝가리 헌법 조문들이 논란이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새로운 가족법은 가족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진 자율적 공동체이자 자녀들을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공동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 2012년 1월 헝가리 출신의 변호사 에바 마리아 바르키 박사는 헝가리의 자유를 위한 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도덕적 쇠락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새로운 유럽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새로운 유럽을 건설해야 합니다. 유럽은 기독교적 뿌리와 가치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금융과 부채제가 아닌 국민과 국가가 주권을 가진 유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국민의 민주적 의사가 존중되는 유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청원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 가족, 생명보호 혹은 헌법 개정과 같은 사안들은 유럽연합의 관할권과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비안 레딩 정의집행위원회 전혀 거리낌 없이 헝가리의 주권을 침해하며 새로운 법안들을 수정 또는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프랑스 2013년 새로운 젠더 아젠다에 반대하는 모두를 위한 시위라는 대중운동이 시작되었고 사회주의자인 프라슈와 올랑드 대통령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발표했습니다. 가족의 정의를 바꾸려고 시도한 새로운 가족법을 막고 모두를 위한 시위는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들로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독일 모두를 위한 시위운동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국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동 성애화에 저항하는 전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20만 명의 시민들이 모든 비이성애적 생활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아이들을 가르치고자 한 바덴-비텐베르그의 교과 과정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슈투트가르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결혼과 가족을 우선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와 아이들의 성애화를 중단하라. 이걸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유치원 과정부터 아이들을 성애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죠. 바젤의 섹스 상자라고 해서 남녀의 생식기를 넣어서 유치원생들을 계몽시키기 위해서 제작된 플라스틱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나눠주고 2011년 6월 시민들의 주도로 아이들에 대한 조기 성애화를 반대하는 청원서가 작성되기 시작해요. 3개월 동안 9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국민투표를 위해 발의된 상태이고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르제른 주 교원대학에서 운영하던 성교수법 능력센터도 문을 닫았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시민결합이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지 않았고 2014년 헌법에서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의회에서 동성 파트너십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3차례나 있었지만 모두 실패를 했고 2015년 봄 헌법에 동성애자들의 입양을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의 간섭을 막기 위해 부모들이 학교 성교육 시간에 자녀를 빼내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투표에는 20%의 사람들만 참여하여 무효되었습니다. 무효로 끝났죠. 폴란드. 카진스키 정부의 폴란드는 유럽연합의 개혁조약에 반기를 들었고 로만 기에르티크 교육부 장관은 낙태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낙태와 동성 파트너십 합법화를 위한 캠페인이 일어났지만 2014년까지 여전히 금지되었고 학교 성교육 대신 가족 생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기독교적 가치는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고 2011년 10월 야누스 팔리코트가 이끄는 신당이 정치 무대에 데뷔하면서 처음 10% 득표율을 얻었고 200만 장자는 낙태 동성애자들의 권리, 순환 마약의 합법화 및 체외 수정과 무료 피임약 제공과 같은 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에서는 2014년 시민이 나서서 헌법에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정의하도록 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좌파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미디어의 무자비하고 일치단결된 저항에도 불구하고 국민투표 결과 전통적인 결혼의 정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할 수 있었습니다. 보수주의의 승리 이후 정부는 동성 파트너십을 합법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르웨이. 성주류와의 선구자인 노르웨이에서는 인기 코미디언 헤럴드 이하로부터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는 노르웨이의 젠더 평등에 대한 신조가 현실에 맞는 것인지 사람들이 확인해 보도록 촉구했고 수십 년 동안 젠더 평등을 옹호하고 지지해온 자신의 나라에서 아직도 단 10%의 여성만이 엔지니어가 되어 있고 여전히 단 10%의 남성만이 간호사로 일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젠더 평등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이 숫자는 1980년대 이후 노르웨이에서 변함이 없었고 이하는 젠더 역설의 정면으로 맞섰고 젠더 동성애 폭력, 노르웨이의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섹스와 인종에 대한 뜨거운 주제를 담은 젠더 패러독스 7개의 30분짜리 비디오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논쟁이 되었고 젠더 연구에 투자하는 기금을 줄이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의 LGBTI 가족 파괴적 아젠다에 대한 저항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아젠다를 옹호하는 결의안이 곧바로 법으로 제정되곤 했지만 이제는 이런 관행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는 성과 생식 권리에 관한 에스트렐라 보고서를 거부한 것입니다. 에디트 에스트렐라는 포르투갈 출신으로 유럽의회 사회주의 의원으로서 이 보고서는 아이들에게 조기 성교육을 시킬 것과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며 의사나 간호사들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고 우리 중 하나 시민운동을 실시하면서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일어났는데 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에 대한 기금 지원을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7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낸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시민운동 유럽집행위원회는 2014년 휴회 직전에 이 제안을 거부를 했습니다. 미국. 낙태 LGBTI에게 부여된 특권, 동성결혼, 성교육 등에 대한 주제에 관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갤럽과 라스무센 여론조사, 생명 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제 낙태에 반대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낙태 건수는 1973년 로데 웨이드 사건 판결 이후 최저 수준이고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낙태 건수가 13% 감소했습니다. 생명 친화 운동의 결실이었다고 하죠. 2009년 25만 명에서 2013년 65만 명으로 행사 참여자들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이
오바마 행정부의 급진적인 LGBTI 사례라고 하는데, 모든 고용주들이 보험에 가입한 피고용인들에게 처방 피임약인 사후 피임약과 불임 시술비를 무료로 지원을 했는데, 교회, 대학, 병원, 자선단체 이런 같은 종교기관마저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예상치 못한 저항은 법정소송, 항의편지, 서명청원 등이 폭주했고, 미국 13개 주, 13개 주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명령은 자유로운 미국인들의 신경을 건드린 것. 그래서 국가 권력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를 통해 자행된 인간 정체성에 대한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 의해서 동력을 잃었고, 공립학교에서의 트랜스젠더 화장실 사용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카톨릭 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의 도덕적 탈선에 저항하는 데 가장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집단이 바로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교범을 완화하려는 미디어와 권력자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말부터 여러 주교회의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확증하는 타협할 수 없는 선언문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페루, 베네수엘라, 파나마와 같은 몇몇 남미 국가들에서 개최된 주교회의에서도 젠더주의와 아동 성애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비투스 혼더 박사는 스위스 주교들 사이에서 혼자 외롭게 투쟁한 사람으로서 2013년 12월 10일 젠더 그 심각한 이론적 오류를 발표하면서 2012년 12월 21일 교황 베네딕트 16세 교구청의 주교대학에서의 크리스마스 연설을 통해 교회가 근본적이고 타협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치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라며 이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인류학적 혁명 연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16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유에 대한 변종, 자유에 대한 변증. 새로운 전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전까지 우리 속의 진실만으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교황 베네딕트 16세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죠. 자유에 대한 변증을 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독재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정신질환과 자살률이 계속 상승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코흐 연구소에 따르면 아동과 10대 청소년의 4분의 1 이상이 정신질환이나 행동장애를 갖고 있고 4가구 중 3가구에 자녀가 없고 절반은 자녀 1명, 피임 및 낙태에 따른 인구정책의 결과라고 합니다. 금융시장의 규제 기준 철폐는 통제 불가능한 소스의 금융과 두체제가 국가 전체를 경제적 파멸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성적 규제 기준의 철폐는 통제 불가능한 성욕이 전제 조건으로 개인과 가족, 사회 전체를 정신적, 사회적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빈곤과 도덕의 상실은 전체주의적 권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는 위험한 혼합물이죠.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은 무엇이든 하라고 했습니다. 행복에 이르는 방법으로 자유와 제한 없는 성적 만족을 보장하는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약속이다라고 하며 당신의 즐거움, 쾌락, 행복, 복지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을 무엇이든 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독립적인 존재이고 자주적인 사람이며 당신이 나아가는 길에 그 누구도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다른 규칙을 둘 수는 없다고, 신은 죽었다고 악마도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세계를 건설하고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결정하고 코를 굽게 할지 바르게 할지 가슴을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성적 욕구를 남자와 채울지 여자와 채울지 아니면 양쪽 모두와 함께 만족을 채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죽일지 살릴지 아이가 푸른 눈을 가지게 할지 갈색 눈을 가지게 할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직 충분히 살아있다고 생각되는 시점이라도 치명적인 주사를 맞음으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당신 스스로 결정할 수도 있다. 무엇이 되었든 당신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남녀의 성정체성이든 도덕이든 가족이든 교회든 삶의 거룩한 성소든 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유를 방해하는 것은 어떻게든 하려고 하네요. 그러나 이렇듯 고삐 풀린 자유가 행복을 약속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재설계하고 자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무제한적 자유를 약속하는 이데올로기는 결국 그를 아무도 없는 이기주의의 땅으로 추락시키고 통제되지 않는 욕구의 폭압에 넘겨주며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가장 크고 강력한 독재자를 숨기고 있는 사람을 국민들 위해 군립하는 독재자로 만듭니다. 이러한 절대적 자유에 대한 변증은 2500년 전 플라톤에 의해 이미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자유, 특별히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라는 미덕에 의해서만 배울 수 있는 위대한 선이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인간의 내면에는 미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정의, 용기, 절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가라고 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 이걸 얻기 위해 세 가지는 한 팀이 되어서 서로에게 문이 열려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정어린 수용의 경험 그리고 역할 모델, 교육과 지식, 자기 인식 이런 것들이 절제 교육에 꼭 필요한 내용이고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전체주의를 보면 융통성 있게 오늘날 유행하는 가치들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심지어 그것은 자유의 망토를 입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그 자유에 필요한 조건들을 파괴해버리고 있습니다. 주류 이데올로기, 여론의 물결이 뒤따르고 너무 막강해져서 더 이상 자신의 생각을 믿을 수 없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주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도 거짓이라고 강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적 자유의 영역과 진리 탐구, 이념에 의해서 중독되고 독상당하고 말았습니다. 현실은 선한 것처럼 보이는 정치 권력을 위한 이념의 틀에 갇혀버렸고 결과가 거짓말이나 사기, 조작과 같은 모든 수단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자본론 유토피아. 칼 마르크스가 자신의 서재에서 자본론을 쓰는 동안 그는 실제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권력을 움켜잡으려는 범죄 조직의 구실거리에 불과한 유토피아를 위해서 수천만의 사람들이 학살되고 말았습니다.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 시작되었고 여성운동은 여성들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운동의 목적은 민중의 고초에 기반을 두고 있었고 그러나 오늘날의 문화혁명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반드시 전파되는 하향식 혁명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인구 중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억압된 계층에 속한 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주입하여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성과 권력의 남용을 보면 성에 대한 관점은 진리와 책임을 떠난 자유가 어떻게 전체주의 사회로 타락해버리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성적 행동이 쾌락의 추구만으로 축소된다면 더 이상 임신과 생명의 출산이라는 역동적 사이클 안에서 통합되지 못하고 인류는 과거와 미래의 연속선상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작은 자아에 갇혀 스스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처럼 그의 마음은 자신만을 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 계시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죽을 육체와 죽지 않는 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개인은 특별하며 온 우주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고 이런 인간의 개인적인 사랑과 삶의 개방에 입각한 성적 행위에 의해서만이 인간의 존엄성과 독특함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가 상대를 자신을 넘어 초월적 일치를 이룰 특별한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그의 삶은 거룩한 것이며 인간은 불멸의 영혼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이유로든 인간을 착취하는 것은 언제나 그 존엄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로 발생되는 실망과 공허함, 비참함, 역겨움을 통해서 이런 것들, 인간의 존엄성을 알게 되죠.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강변할 때, 그리고 민주사회의 시민과 투표자들을 위한 견고한 일상의 지침이 사라지고 새로운 도덕적 본질이 없어질 때, 또한 통치자들에게 공동체의 선을 지켜낼 의무가 없어질 때 이 사회는 새로운 전체주의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비탈길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근본을 잃은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로 아는 실수를 범하여 더 이상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제한적인 조작 기술에 의해서 무한정 조종당할 수밖에 없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아주 오랜 옛날에도 올더스 헉슬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이라고 하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재정의하는데 성공한 정치체제가 사람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아무도 그 공포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오히려 노예가 되는 것에 기꺼이 순종하도록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정리해낼 수 있을 만큼 똑똑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베켄페르데어의 금원 그의 분석 문장을 보면 자유로운 세속 국가는 스스로도 보정할 수 없는 가정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자유를 위해 시작하는 커다란 모험이다. 한편으로 자유로운 국가로서 세속 국가는 시민들에게 주어진 자유가 개인의 도덕적 본질과 사회의 동질성을 통해 내부로부터 통제될 때에만 존속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속 국가 자체 내에서는 이런 내적 통제력을 보장할 수 없다. 법적인 강제력이나 권위주의적 명령으로 보장하려고 애쓰긴 하지만 자유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세속적인 수준에서 전체주의로 되돌아가는 것은 국가가 종교적 내전 상태에서 자유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회가 스스로 자유로운 사회를 위한 조건을 만들 수 없다면 자유주의 헌법은 이러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정부기관이 아닌 기관에 의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 유럽의 고상한 문화를 꽃피우게 한 도덕적 실체는 바로 기독교입니다. 교회 수동, 도시개발, 해와 음악 등에 반영돼 아름다움을 통해 수세기 동안 각 나라의 자신만의 방법으로 그들의 문화를 꽃피워왔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이들의 최고 수준의 문화적 성과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의 문학, 해와 음악, 건축 등에서 모든 이들은 진선미를 경험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디어와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는 진선미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아이들의 건강한 의식마저 잠식시키고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지하는 영적 보루를 보며 청빈, 자비, 순종 등의 수도원적 개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람의 뿌리는 현생을 넘어 영원까지 이루고 세속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보면 안정되고 긍정적인 자아 정체성은 풍요를 위한 것인데요. 8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존에 대한 자기 확증, 가족에 대한 견고한 뿌리의식, 부모와 선조에 대한 존경심,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 자신의 가정과 국가 문화의 사랑, 사회의 선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가능성들을 사용하려 할 때
생기는 진정한 자존감, 자녀들이 활발히 생활하는 것을 보는 즐거움,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생한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양심을 침묵시키는 전략에는 죄를 좋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념 체계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고 양심의 소리를 내는 모든 이들을 비방하고 회피하고 핍박합니다. 양심은 그 자신을 판단할 최상의 권위이기에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실로부터 피하거나 숨을 수 있는 주관성이 보호막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의 바탕이 되고 우리를 지지하는 보편적 진실을 명확한 관점을 보여주는 창문일까? 확고한 주관적 확신과 그로 인해 의심이 없어지고 양심의 가책이 결핍되는 것은 그를 정당화시켜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짓된 평온함에 균열을 일으키는 죄책감은 자신의 이기적인 만족을 원하는 실존에 반하는 양심의 요청이라고 불릴 수 있으며 이것은 정상적인 육체의 기능에 교란이 왔을 때 통증을 보내 신호를 주는 것처럼 필요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후천적으로 눈이 멀어져 버리거나 양심이 마비되는 것은 훨씬 위험한 영혼의 병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여전히 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를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위로부터 아래로 진행되는 방식이고 자신이 성적 지향에 있어서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의해서 추진되어 세계 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치의 변화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고 근본 상실하고 의존적이며 가변적인 대중들은 새로운 전 세계적 구원자를 찬양할 것입니다. 점점 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지배를 확장시키고 국가에 대한 국제기구의 지배를 확대시킬 것입니다. 금융재벌들의 도움을 받아 도덕적 질서를 뒤집어 엎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보면 1950년부터 2050년 사이에서 100년 이내에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들 중에 연령은 36세에서 50세 이상으로 바뀔 것이고 인구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이 되는 세계 역사상 매우 독특한 상황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근로자, 기술자, 과학자 부족해질 것이고 국가를 방어할 군인이 충분치 못하게 되고 젊은 세대의 수가 감소하고 그들의 자녀나 어르신들을 돌볼 수 없게 될 것이고 세대 간 분배의 갈등이 생길 것이며 안락사가 그 해답을 용인될 것입니다. 안락사가 그 해답으로 용인될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한편 지중해 남부 지역에는 이슬람 테러로 수백만의 난민들이 이주해왔던 것처럼 자국에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며 서쪽으로 이주해온 젊은이들의 과잉 증가로 청년층 급증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정치가가 이런 인구 통계학적 시나리오를 알고 있지만 어떤 정당이나 정치 지도자도 이러한 상황을 되돌려 놓을 만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바로 생명의 문화로 방향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 기독교인들만은 이 역사의 이야기가 분명 선하게 끝날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 서로 함께 있으며 기꺼이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람들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피난처가 되어주고 흔들림 없는 희망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적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류 역사상 어느 단계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만이 이 역사의 이야기가 분명 선하게 끝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